안녕하세요. 맘컷TV입니다. 이번 사연은 삼성 정교빈입니다. 재밌게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29살인 여자입니다. 간략히 말하자면 대학교 4학년 때 만난 남자와 만 5년간 사귀었고 바로 어제까지 사랑한다 말하며 같이 교회까지 다녀온 남자친구가 이번 주에 저에게 말도 하지 않고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뭔가 제가 취할 행동이 없을까 가슴 깊이 생각하다가 글을 올립니다.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2005년 9월에 제가 다니는 대학교 S전자 리크루팅 부스가 설치되었습니다. 친구가 함께 가서 상담을 받아보자고 해서 따라간 그 자리에서 상담을 해주던 S전자 신입사원 정교빈 씨를 만났습니다. 호감형에 언변도 좋고 상담도 잘해주어서 그날 집에 와서 지원서를 받으면 꼭 지원을 해야 하냐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전 이름을 보낸 적이 없는데 놀랍게도 뭐뭐씨라는 제 이름을 알아줘서 그것을 계기로 만남을 이어갔고 현재까지 만나고 있었습니다. 벌써 사귄 지가 올 9월이 되면 만으로 5년이 됩니다. 그 시간 동안 사랑이라 믿으며 제 인생의 한 부분이 되었고, 저희 집에 1년에 2번씩은 꼭 와서 부모님과 함께 식사도 했으며, 그럴 때마다 내년에 결혼을 하겠다 기약 없는 약속을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 3월에 그는 집안에서 생각하는 짝이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3월 14일에 저희 집에 와서 그 사람이 한 말은 그 집안에서 정해준 여자에게 관심이 없고 이렇게 계속 시간을 보내면 본인이 집에서나 그 여자 집안 쪽에서 포기를 할 테니 정말 힘들겠지만 자기를 이해해주고 1, 2년 더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언변이 좋은 편입니다. 지금에 와선 제가 참 바보 같지만 믿음 가게 말하는 타입의 사람이고 5년간 사귀면서 사람 됨됨이를 믿었기 때문에 저와 저희 부모님은 기다려보자고 했고, 제가 더 잘하고 배려하고 신경 써주면 되겠지 싶어서 더 노력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번 주 목요일 5월 20일에 만나서는 집안의 반대를 꺾기가 너무 힘들다며 하소연을 하기 시작하기에 저는 헤어지는 의미냐고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런 말은 절대 아니고 그냥 하소연이라고 했습니다.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 아프기도 했고요. 그날 꺼낸 이야기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이번에 선 주재원을 보냈는데 다른 사람들은 가고 싶어서 로비까지 하던 미국이라며, 본인은 저를 생각해서 가고 싶지는 않지만 발령이 나면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 5월 27일에 그 일로 미국으로 열흘간 출장을 가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인장 초청이라 미국 전역을 돌 거고 멕시코, 브라질 지역까지도 갈지 모르기 때문에 연락이 잘 안 될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상하게 어떤 내색도 없었지만 출장 간다는 그 말에 연락이 안 될 거란 말에 전 기가 막힌 생각이 듭니다. 신혼여행도 아니고 라는. 한참 주변 친구들이 결혼하는 시즌이었고 우연히 든 생각이지만 그 당시엔 저도 저를 비웃었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놀라웠고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며 아니겠지 하면서 잘 만나고 토요일에도 데이트를 하고 일요일에는 함께 저희 동네에 있는 교회를 나가는 중이어서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 사람이 기독교 신자여서 저도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그 사람이 원래 나가는 교회 목사님이 바뀌면서 저와 함께 저희 집 앞에 있는 이응시의 교회를 함께 나간 지 1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그 사람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월요일 5월 24일이 되었는데 아침에 문득 이 사람 이름을 검색해보고 싶어졌습니다. 저도 왜 검색을 하고 싶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검색창에 정교빈을 입력했더니 어떤 웨딩 플래너 블로그가 나왔습니다. 정교빈 신랑님이라는 제목의 데이터였는데 클릭해보니 어떤 여자와 웨딩 촬영을 하는 여러 장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제가 5년간 사귀었던 그 사람이 맞더라고요. 그리고 5월에 결혼이라고, 장소는 리츠칼튼 호텔이라는 글을 보고 말았네요. 너무 엄청난 일이 벌어지니 오히려 힘이 나고 침착해졌습니다. 호텔에 전화를 해봤더니 5월 29일 저녁 6시에 결혼을 한다고 했습니다. 전 너무 충격을 받았고 당장 그 사람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첫 마디는 그걸 왜 검색해봤어? 였습니다. 그리고 한참 말이 없더니 집안에서 엮어준다는 상황이 거기까지 되었다고 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조차 할 상황은 아니었고요. 지금 생각해보니 만약 제가 몰랐다면 저를 속이고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해서 저에게는 출장을 핑계대며 신혼여행을 즐기고 와서 또 다시 저를 만나고 부인에게도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을 생각이었나 봅니다. 아니, 정말 제가 모르고 있었다면 결혼 후에도 계속 만났을 겁니다. 이게 과연 정말 사랑해서 그런 걸까요? 이 사람이 분명 신혼여행을 가서도 저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했을 겁니다. 너무 당황하고 충격받아서 저희를 잘 알고 계시는 교회 목사님께 가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부모님께도 당장은 충격을 받으실까봐 말씀드리지 못했고요. 목사님조차 용서해야 할 일이 있고 아닌 일이 있다고 하시면서 인터넷상의 웨딩 블로그에 나와 있는 웨딩 업체에 전화를 해주셨습니다. 그쪽에서 말해준 정보로 안 사실인데 결혼할 그 여자분은 집안에서 맺어준 짝이 아니라 평범한 스튜어디스가 직업인 분이셨습니다. 물론 연락처는 고객보호 차원이니 알 수가 없었고요. 그 사람은 늘 스스로 항상 자기는 능력 있고 고가도 잘 받고 협상도 잘해서 S전자 내에서 3년 만에 사원에서 대리로 특진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선주재원에 발령이 날지도 모른다고 했고 훨씬 전부터 지역 전문가로 전 세계 중에 자기는 선택해서 갈 수 있다고 말해왔습니다. 이제 생각해보면 사생활은 이렇게 컨트롤 못하는 그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해도 그 능력이 과연 정당하게 쓰여질지 의심스럽군요. 5월 24일 밤에 변명이나 들어보자 싶고 일단 만나야 할 것 같은 마음에 만났습니다. 사실 저도 그때까지는 그 여자분이 스튜어디스인지 모르고 정말 집안에서 만나서 결혼하는 거라 생각하고 있었고요. 이 남자의 아버님이 H자동차 부사장 출신이고 어머니는 상디귿 중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계십니다. 늘 자기는 조건이 좋은 편이라는 식으로 말해왔습니다. 제가 만약 그 사람의 조건을 보고 만나고 있었다면 저도 이런 글을 올릴 자격이 없겠지요. 하지만 전 아무것도 모르고 리크루팅 부스에서 그 사람을 처음 만났고 만난 지 1, 2년이 지날 때까지도 그 사람 집이 뭘 하는 집인지 부모님이 뭘 하시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 집에서 정해진 결혼 이야기처럼 소설을 써내며 여자 아버지가 H에 계시고 이 여자의 외가가 HJ 그룹이라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사실인지 전 전혀 모르고요. 그러면서 본인은 그 여자를 사랑하지 않는다.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는군요. 앞으로도 계속 만날 수 있다면서 저희 부모님께도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더욱 기가 막힌 건 본인은 저에게 거짓말한 것이 없고 이런 사실도 말을 안 했을 뿐이지 거짓말은 아니라고. 3월에 저희 집에 처음 왔을 때도 이야기를 하려고 했다 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땐 저에게 화이트데이 선물로 다이아 반지를 주었습니다.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여자는 작년에 만났다고 하는데 이젠 그것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남녀가 사랑하다 얼마든지 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혼식을 불과 며칠 앞으로 남겨둔 상황에서도 그 사람은 저와 저희 부모님을 속이고 있고 5년 동안 그 사람에게 속아왔고 기만당해 왔습니다. 하늘이 절 도와주시려고 그랬는지 제가 이번 주에 그 사람 결혼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만약 몰랐다면 절 계속해서 농락했을 것입니다. 현재는 혼인빙자 간음죄가 없어져서 그 사람을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 이건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꼭 살인을 하고 폭행을 가해야 죄가 되는 건 아니니까요. 5월 25일 바로 어제까지도 저한테 사랑한다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저에게 결혼 못하겠다, 헤어지자고 했으면 물론 가슴은 아프겠지만 헤어졌을 것입니다. 그게 맞는 거라면 그렇게 보내줘야 한다는 생각도 했었고요. 최소한 3월에 우리 부모님을 만났을 때라도 말을 해줬어야 했다고 말했더니 그 사람은 제 마음이 아플까봐 말을 하지 못했다고, 앞으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저에게는 거짓말만 하고 있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정말 출장 가는 것이 맞으니 결혼식을 안 하고 혼자 미국으로 도망갈 생각을 했답니다. 또 지금 남북 상황이 심각해져서 전쟁이 발발되면 자기는 결혼을 안 하고 해군으로 들어가 배를 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말도 안 되는 말까지도 했습니다. 정말 초등학생 같은 변명이더군요. 쓰고 보니 더. 본인 스스로를 엘리트를 자처하는 그 사람인데 헛웃음까지 납니다. 그 사람은 어릴 때부터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자랐다고 했습니다. 부모님보다 소중한 조부모님이었다고. 그러다 할아버지는 몇 년 전에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편찮으시다고 해서 많은 걱정을 했었습니다. 저 또한 가슴 아파했고요. 작년 재작년 저와 함께 할머니 병원에서 드실 간식을 꼬박꼬박 사서 가져다 드렸습니다. 저는 병원 안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그 앞에서 기다리고 제가 할머니 간식을 미리 사놓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할머니께서 의식불명 상태가 되어서 흑석동 중앙대 병원에 계속 입원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5월 25일 밤에 찾아가서 그 남자 부모님에게 이런 상황을 모두 말했는데 알고 보니 그쪽 부모님은 아무것도 모르시는 상태고 심지어 할머니는 작년에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5년 동안 만난 저에 대해서는 하나도 아시는 게 없었습니다. 그 사람 어머니께서도 처음엔 얘는 사람 새끼도 아니니까 고소해서 집어넣으라고 하십니다. 5월 22일 토요일에도 친척들이 할머니 문병을 와서 오랜만에 모이게 된다고 하고
5월 23일 일요일에도 저와 교회에서 예배까지 보고 함께 기도까지 하고 시간을 보낸 뒤에 할머니 병원에 들렀다가 집으로 간다고 했는데 어떻게 돌아가신 자기 할머니까지 운운하며 저에게 이런 말들을 할 수가 있었는지 제 상식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그 사람은 교회에서 무슨 기도를 드렸을까요? 5년을 만나면서 아침 저녁으로 일어나자마자 자기 출근한다며 전화를 하고 친구들에게 보여주며 모두 닭살이라 할 정도의 다정한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보통 연인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냥 평범한 연인이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마음을 열었던 건 당연하고요. 5월 25일 어제까지도 아침에 전화가 왔었습니다. 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전화를 해온 사람을 의심조차 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연인 사이의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았고 늘 믿으려고 해왔고 또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대가가 이런 것인지 허무합니다. 제가 바보라면 바보 같았지만 결혼 준비를 했을 시간 동안에도 저에게 자주 와서 시간을 보내주고 연락도 자주 했습니다. 그런 제가 어떻게 눈치를 챌 수 있었을까요? 그래도 그 사람 부모님은 결국 자기 자식 편을 들 수밖에 없나 봅니다. 결혼식은 취소할 수가 없으니 저보고 용서를 해주면 안 되겠냐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5월 23일 일요일이라도 우리는 안 될 것 같다 헤어지자고 했으면 이런 추잡한 뒷이야기까지 전 알지 못하고 그냥 마음만 아프고 헤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이건 비단 저 혼자만의 피해가 아니라 그 결혼할 여자분도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사실을 그 여자분이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겠다 하면 저도 더 이상 관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분도 아무것도 모른 채 결혼을 하고 싶진 않겠지요. 5월 29일 이번 주 토요일 오후 6시에 리츠칼튼에서 결혼하는 지인이 있으면 전화주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29살의 열심히 살아가는 여자입니다. 저희 집안은 엄청난 부자는 아니지만 아버지는 공무원으로 정림퇴임을 하셨고 어머니는 가정주부로서 평범하나 화목하게 살아왔습니다. 1년에 2차례씩 저희 어머니가 그 사람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식사를 맛있게 먹고 가던 사람입니다. 이 일을 안 후 아무것도 못 먹은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여자의 일생에 가장 아름다웠을 수 있던 5년간의 시간이 허무하게 다가옵니다. 이 글을 올리는 것은 그저 순간의 분노가 아님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가족이 있다면 어떻게 하셨을지 조언의 한마디라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객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어제까지 사랑한다고 말하던 5년 사귄 남자친구가 이번 주에 저 모르게 결혼을 합니다. 두 번째, 우연히 알지 못했다면 신혼여행 가서도 연락을 했을 사람입니다. 세 번째, 집안에서 정해준 사람이 있다면 오늘 띄었으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네 번째, 여러 가지 거짓말로 5년간을 속여온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당장 이번 주에 결혼식을 하는 그 여자분께 이 사실을 알리고 싶습니다. 여섯 번째, 현재는 그 사람도 될 대로 되라는 식인가 봅니다. 일곱 번째, 그 사람 부모님도 저에 대해 모르셨으며 결혼 앞뒀으니 용서하랍니다. 여덟 번째, 무엇보다 종교와 돌아가신 할머님 그리고 저희 부모님을 기만해온 그 사람을 어찌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홉 번째, 그 사람이 본인의 좋은 조건을 들먹이며 지난 5년간 제 가슴을 아프게 했던 것도 이제 오니 너무 억울하기까지 합니다. 열 번째, 미리 헤어지자고 말했으면 이렇게까지 힘들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11번째, 과연 좋은 방법이라는 게 있기는 할까요? 이런 글을 올리는 것도 의미 없는 일이 아니었으면 합니다. 현재까지의 실시간 상황. 첫 번째, 신부 될 사람의 친구 등장. 신부도 이 사실을 알게 된 듯. 두 번째, 양다리가 아니라 세다리였음. 첫 번째 여자, 네이트 판글 쓴 여자 5년 사귐. 두 번째 여자, 사내 커플 4년 사귐. 세 번째 여자, 신부 될 대한항공 승무원. 세 번째, 회사 메일로 소문 다 퍼지고 삼성 측에서 직원들에게 소문 돌리지 말라는 경고성 단체 메일을 돌림. 네 번째, 남자는 오늘 인사과 불려갔다가 일찍 퇴근. 삼성전자에 지인 있으면 확인 가능하실 거예요. 추가 결말. 정말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절 많이들 걱정해주시며 조심하라고 해주시고 또 사실이 아닌 말들도 돌고 있어서 댓글로나마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젯밤에 그 사람과 그 사람 부모님이 집에 와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 남자가 변명이라도 한마디 하면 정말 가만히 두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무릎 꿇고 울면서 잘못했다고, 자기가 죽일 놈이라고, 거짓말을 하다 보니 계속 또 거짓말로 이어졌다고, 정말 잘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당장 용서는 못한다고 했지만 부모님들이 안 되셨더라고요. 그리고 전 저와 저희 부모님을 철저하게 무시한 것의 대가로 그런 글을 올렸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고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이 복수가 마음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해보니 그 사람도 참 인간적으로 불쌍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저도 몰랐던 다른 여자, 그분도 모르고 계셨겠죠. 이제 제 선에서는 해결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례가 목사님인 걸로 알고 있는데 목사님도 아마 주례를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네, 사연 여기까지고요. 베스트 댓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베스트 댓글. 사진 보니까 정말 평범하게 생겼더군요. 그 얼굴 보고 바람 필 거라고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이 바람을 피는 느낌이 들어도 다시 돌아올 거야 라고 믿었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마음 깊이 이해해주는 여자 흔치 않은데 저였더라면 이미 너 죽고 나 죽자 그 여자 누구냐 이랬을 텐데. 두 번째 베스트 댓글. 멀쩡히 회사 다닌다는 동료분 댓글도 봤네요. 세 번째 베스트 댓글. 정규봉 진짜 나쁜 놈이네. 여자 가지고 노는 놈이구만. 조만간 회사에서도 잘리겠네. 베스트 댓글까지 봤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